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3년도 기사 1회 간연도 문제를 푸는데 상당히 문제가 어려웠어요. 문제를 기존 문제에서 많이 변형돼서 냈기 때문에 합격자가 많이 안 나왔죠. 대략 17%. 그래서 어떤 교수님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어떤 사람은 뭐 72, 3점이 충분했다. 약간 개똥 같은 소리고, 그거는 이제 문항을 이제 전체를 파악을 안 하신 거고, 어떤 분은 뭐 10년만 보면 충분했다. 그것도 개똥 같은 소리예요. 똑같은 문제가 아니라 거의 변형해서 약간씩 변형을 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총평 자체를 갖다가 뭐 한다는 의미는 없지만, 이때 상당히 어려웠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기존 문제인데 뭐가 다르냐면 단상삼순지의 전류를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일단은 여기 A와 B는 100V, B와 C는 100V, 그 다음에 A하고 C는 200V 걸렸어요. 그 여기는 이렇게 전류가 방향을 줬어요. 특이한 건 또 전류가 들어오죠. I는 V분지 P니까 여기 6A가 들어와서 6A 나가는 거고, 요 B와 C도 요게 100V니까 4A가 들어와서 4A가 나가는 거고, A와 C는 200V 걸렸으니까 I, V 빈치니까 1000W니까 5A가 들어와서 5A가 나가겠죠. 그죠? 5A가 들어와서 5A가 나가겠죠. 그래서 5A.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하면 좀 어려우니까요. 사실 여러분들이 요거는 전류 방향을 따지니까 요런 그림을 알아두시면 좋아요. 여기 볼게요. 지금 여기가 A하고 B가 아까 몇 암페라 그랬죠? A하고 B 사이에 6A가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6A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A하고 C 상에는 아까 몇 암페? 5A라 그랬잖아요. 5A니까 총 몇 암페 거리는 거죠? 여기 11A가 들어와서 6A 들어와서 5A 나가는 거고. 자, 또 하나. 자, B와 C는 몇 암페인다 했죠? 4A죠, 4A. B와 C 사이는 4A가 들어오는 거고, 그럼 5하고 4하고 합류가 되니까 여기 9A가 흐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A가 들어와서 4A가 나갔으니까 2A는 중성선의 전류가 흐르는 거죠? 예, 전류가 나가야 되죠. 그래서 6A가 와서 2A가 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4A가 일로 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중성선이 흐르는 전류는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돼? 이 전류 방향과 반대가 되는 거고, 그쵸? 얘는 전류 방향이 같으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고, 11A는. 요 전류, 요 9A죠? 요 9A는 이 전류와 반대가 되는 거죠. 아하, 얘만 같고 플러스고 얘하고 얘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가 된다. 반대니까. 근데 기존에는 이 전류 방향을 안 줬어요. 안 줬기 때문에 그냥 11A가 들어와서 6A 나가니까 2A로 가고 4A로 가고 5A 합치니까 9A. 이렇게 회로가 구성이 됐는데 전류 방향이 반대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보는 거 아니냐. 반대면 마이너스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A와 B는 아까 6A라 그랬죠? A. 그 다음에 A와 C 상에는 5A라 그랬죠. 그 6하고 5가 뭐야? 방향이 정방향이죠? 그래서 11A가 답이 되는 거고. 자, B는 AB가 있고요. AB는 당연히 6A가 되는 거죠. 플러스고. 근데 B와 C는 여기 가만히 보니까 4A죠. 그래서 6A에다가 4A 빼기 4가 되면 2A가 되는데 이 전류 방향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를 해서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6A가 들어왔고요. B로. 그리고 4A로 나갔어요. 나갔는데 나머지 2A가 일로 흐르는데 얘가 반대니까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플러스가 아니라 반대가 마이너스 2가 일로 가서 마이너스 2A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뭐 마이너스 2. 자, 그 다음에 B와 C는 여기죠. 4A가 들어왔어요. 얘는 전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니까 지울까요? 일단 다시 한번요. 요 4A는 전류가 들어와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같은 방향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뭐죠? A와 C는 5A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얘와 얘는 이렇게 가고 4A도 가만히 있니까 둘이 합쳐서 반대 방향이 되겠네. 그죠? 여기서 보면 얘도 4A도 얘가 이쪽 들어와야 되는데 얘는 이쪽이 되겠죠. 4A 내려오니까 반대가 되죠. 5A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하고 4는 4하고 5A는 뭐야? 반대가 되는 거죠. 그 얘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얘도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반대니까. 아니면 9A가 반대가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4A 더하기 마이너스 5A니까 마이너스 9A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오면 바로 풀기에 좀 복잡하니까 바로 어떻게 이렇게 등가변을 시켜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러면 이게 답차인데 아무 이상이 없다. 근데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전류 방향이 없다. 전류 방향 기준이 없었어요. 없을 때는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그러나 전류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플러스를 따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번. 요거 나왔을 때 간연도에 딱 한 번 나왔었어요. 우리 풍력 에너지 구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별 하나 줬거든요. 근데 처음 나온 거라. 그래서 별 하나는 이제 프리패스 안 본다라고 했는데 이게 나왔어요. 그래갖고 우리 그 카페에 계신 분이 선생님 그러니까 안 보려고 했는데 나왔어요. 근데 이거 선생님한테 욕하고 싶었는데 자기가 합격이 돼서 욕을 못했대. 그러면 떨어지신 분들은 얼마나 저한테 볼면 소리 했을까. 어이씨 보지 말래든 말을 하지 말든가 다 볼 건데 이제 핑계거리를 만든 거죠. 사실 별 하나는 22년도 21개년에서 한 번 나온 거거든요. 20몇 년 동안. 한 번 나온 건데 그게 중요도를 이렇게 따지는 건데 나올 확률적으로 봤을 땐 극히 드문 거죠. 근데 그런 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돼. 내가 그래서 뭐냐면 별 2개 이상은 봐야 돼. 먼저 별 3개 쫙 보고 3개짜리 중요한 거 반복되는 것도 많고 별 2개짜리 그대로 봐야 되고 그리고 시간 나면 하나 봐야 되거든요. 항상 마찬가지예요. 확률적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제 지로는 별 2개 이상은 무조건 봐야 된다. 그래 별 하나짜리는 거의 나올 확률이 많지 않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사실 이 풍력 에너지, 운동 에너지 이거 공식 기억나시죠? 이 운동 에너지. 요거 이제 우리 중학교 3학년인가 때 우리 물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다 라고 해서 m은 뭐다? 에너지. 그 다음에 v는 속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m은 어떻게 구한다? 또 m은 공기의 밀도, 공기의 무게에다가 면적에다가 속도를 곱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프로펠러라 보시면 돼요. 회전체. 자, 이게 면적이 되는 거죠. 이게 면적이 되는 거고 이 면적에 공기가 지나가죠. 공기의 무게. 그 다음에 여기에 속도, 회전 속도가 바로 뭐가 된다? 총 에너지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되는 거고 거기에 다시 V 제곱이 되는 거죠. 그 V가 몇 개죠? 3개니까 V의 3승이고 공기의 밀도, 면적이 되는 거죠. 면적은 어떻게 구하면 되죠? 이게 원인이니까 뭐 파이 R 제곱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에다가 공기의 밀도가 1.225 그 다음에 면적은 파이 R 제곱. 근데 여기 보면 지름이 31이니까 31을 2로 나누면 되죠? 얘 제곱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풍속 16.5 얘 3승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몇 킬로와트냐라고 물어봤어요. 킬로와트니까 마이너스 3승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2076.69 킬로와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2번 나왔기 때문에 별 2개 드리는데 사실 많이 나온 문제는 아니었다. 그러나 요것도 사실 그냥 넘어갈 확률이 되게 높은 문제인데 넘어가도록 하는데 많이 났던 문제는 아닙니다. 3번은 뭐 점수 주려고 하는 거죠. 수전전압이 22,900 계약전력, 최대 전력이죠. 계약전력이 최대 전력. 단락전류가 700일 때 차단 용량을 구하세요. 그럼 뭐예요?
루트 3 곱하기 전격 전압 22,900은 25.8이죠. 에다가 단락 전류가 7. 얘가 킬로볼트, 얘가 킬로암페어잖아. 그러면 여기 MVA 그냥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312.81 MVA가 나온다. 그래서 이거는 점수 주려고 하는 거다. 자, 요거 4번. 어려웠어요. 사실 이거, 간선의 결정시 고려사항이에요. 선정 조건이 아니라 고려사항입니다. 보통 선정 조건 이거거든요. 허용전류, 전압강하, 기식강도 세 가지에다가 네 가지면 온도까지 또는 증설, 장내 증설까지 해서 이렇게 이제 보통 5개, 4개, 보통 3개, 4개 쓰라고 하거든요. 이건 좀 쉬워요. 근데 이 간선 결정 시 고려사항이니까 2번 나왔던 거거든요. 그때 이거 처음 나왔을, 한 번 나왔을 때 대부분 이렇게 좀 패스했거든요. 좀 어려워서. 자, 여기 볼게요. 그냥 설계 조건의 정리를 먼저 한 다음에 간선 계통 결정하고 간선 경로, 그 다음에 배선 방식, 간선의 굵기 선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이제 앞대를 따 이런 게 제일 좋죠. 그래서 간, 그죠? 간, 배설, 이렇게. 배설, 싼 거죠? 그래서 간이 있는 거, 그죠? 간 있는 거 많이 먹으면 그냥 나오잖아, 밑으로, 그죠? 그래서 간, 배설, 이렇게 앞다가리 따서 외우셔야 된다. 간선 계통 결정, 간선 경로의 결정, 간선의 굵기, 설계 조건의 정리, 그 다음에 배선 방식의 결정. 이렇게 간, 배설,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되는 문제인데,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뭐 가전대에서 2-3번씩 나왔던 거죠. 이것도 제가 이제 외우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콘덴서의 개폐제어는 수동 조작과 자동 조작을 나오는데 자동으로 조작하는 제어 요소 4가지만, 전에 간연도는 5가지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앞대가리 따서 외우라. 그죠? 앞대가리, 부모, 죄송합니다. 부모가 아니라 부모죠. 그래서 여기 보면 부모, 그죠? 부모는 특별히 수, 푸. 그래서 부모, 수, 푸. 이렇게 외우라 그랬죠. 부모는 나를 특별히 사랑하사 주고. 그죠? 주고. 부모는 나를 특별히 사랑하사 주고. 수수. 준다는 얘기죠? 근데 마지막으로, 풀어. 이렇게 부모, 특수수, 푸. 그래서 부모, 특수수까지만 외우면 됩니다. 부하전류에 의한 제어. 그 다음에 부하전류가 역률 조정하는 거니까. 아예 수선점에 역률을 제어하는 거고. 또 전압을 모선 전압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수선점에서 콘덴서에 의한 무효 전력을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특성부의 개폐 신호. 이렇게 외우셔서 앞뒤를 따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요건 이 전체를 이해하지 마세요. 이런 현상이 어떻게 우리가 제어를 하는지를 외우지 마시고 이런 거는 그냥 앞대가리 따 단순하게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할 부분이 있고 앞대가리 따서 외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또 우리가 어떤 전공 서적을 찾아서 막 이걸 갖다 이해하려고 하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이런 거는 그냥 가볍게 앞대가리 따서 외우시는 게 편하다.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요거는 주 교수님이 합니다. 이것도 어렵죠. 어려운 거예요. 어렵습니다. 주 교수님인 건데 맞히실 분들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고. 요거는 많이 나왔던 거죠. 요거는 아마 내가 그때 점수 주려고 하는 거니까 Y결선 이거 물론 이게 회로 문제인데 주 교수님이 또 할 겁니다. 이거는 주에서. 요것도 논리식. 요것도 논리식은 뭐 요거 어렵지 않다 그러대요. 9번. 요건 좀 어렵다 그랬대요. 요거는 좀 어려워서 아마 요거 맞히기 쉽지 않은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교수님이 할 거고요. 자, 10번. 요건 점수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변전소에서 ABC가 있다. 물음에 답하세요. ABC의 역률 여기에 100% 먼저 줬고 80, 60을 줬어요. 여기 보면 A가 실선이죠. B가 점선이고 C가 1.3선이에요. 합성 최대 전력은 뭐냐? 합성 전력이 뭐예요? ABC 부하가 쓴 전력을 합해서 가장 큰 전력이죠. 그러면 아마 여기일 것 같아요. 그죠? 여기나 여기인데 여기 제일 크죠. 그래서 9,
7, 4. 그쵸? 9, 7, 4가 제일 클 것 같아. 그리고 여기 보면 곱하기 10의 3승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 20이 되겠죠? 답은 그래서 20 곱하기 10의 3승이라고 했는데 20만 쓰면 틀려요. 어떤 분은 이거 20만 써서 틀린 분들이 실제 실수하지 마세요. 여기 분명히 이렇게 줬으니까 킬로와트 10의 3승이니까 20 킬로와트 쓰는 것밖에 안 돼. 20을 쓴다는 얘기는 20 킬로와트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20 킬로와트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10의 3승이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여기까지 써줘야 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합 부하율을 구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원래 부하율 공식이 어떻게 되죠? 부하율 공식이 최대 전력에 대한 평균 전력이잖아요. 그럼 평균 전력을 각각 구해야 되겠죠. 어떤 거? A의 평균 전력, B의 평균 전력, C의 평균 전력을 구한 다음에 최대 전력을 나눠줘야 되겠죠. 자, 근데 종합이라 그랬어요. 그럼 합치란 얘기죠. 그럼 A의 평균 전력, B의 평균 전력, C의 평균 전력을 각각 구해서 합치고 요건 최대 전력이니까 합성 최대 전력 얼마가 됐죠? 아까 20이 됐죠? 그걸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A 값을 먼저 구해볼게요. A. 제가 뭐 이건 되게 쉬우니까 평균 전력 한 번만 하면 다 따를 수 있어요. 자, 4kW 하나, 둘, 3시간. 다 플러스. 올라가죠? 6kW 하나, 둘, 셋, 넷, 5시간. 플러스. 9kW죠? 하나, 둘, 셋, 4시간. 그 다음에 내려와서 5kW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시간. 마지막으로 내려와서 4kW 2시간. 그리고 요거 24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러게 되면 얘가 얼마 나온다? 아, 곱하기 10의 3승이지. 큰일 날 뻔했죠. 한 다음에 전체에 10의 3승 하면 되겠죠. 그러면 5.67 아니면 이렇게 돼요. 여기 굳이 10의 3승을 안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요 나온 값에다 끝에 10의 3승만 붙여주면 돼요. 굳이 여기는 안 붙여도 돼요, 사실은. 붙여도 되지만 안 붙여도 된다. 어차피 여기 킬로와트니까 최종 답에다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사실 또 써준 게 또 완벽하고 완벽한데 여기서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B의 평균 전력 그대로 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C의 평균 전력 저 따라서 그대로 하면 돼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죠? 자, 따라서 종합부하율이라고 했으니까 A는 5.67 나왔고요. B는 얼마 나왔죠? 6.08. 그 다음에 C는 3.58. 둘 다 킬로와트니까 뒤에다가 10의 3승. 그 다음에 평균 전력 합쳤잖아요. 그럼 얘네들의 최대 전력을 합한 걸 해야 되겠죠. 그게 합성 최전력이죠. 그래서 20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100 해야 되겠죠. 그랬더니 얼마 나온다? 76.65%가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뭘 구하랬죠? 부등률을 구하세요. 부등률은 뭐예요? 합성 최대 전력에 개별 최대 전력의 합이잖아요. 그럼 개별을 보겠습니다. 개별. A의 최대 전력이 어디 있죠? A의 최대 전력이 여기 9죠. 그 다음에 B의 최대 전력이 7이에요. 그렇죠? C의 최대 전력은 6입니다. 6. 그러니까 976이 되겠죠. 여기 9, 7, 6 곱하기 10의 3승 이렇게 되겠죠. 개별 최대 전력의 합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 얼마 나오죠? 1.1 나온다. 그러니까 부등률 1.1이고 항상 부등률 단위가 있다 없다. 부등률 단위가 없다. 그래서 1.1 이렇게 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최대 부하시 이게 뭐냐면 어차피 역률은 어떤 공식이에요? 역률은
피상전력에 대해서 유효전력이잖아요. 그러면 이 전력값을 알면 무효전력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전력은 최대보라는 건 무슨 전력? 최대보라는 것은 전력을 얘기하는 건데 어떤 전력이냐면 합성 최대 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 최대 전력을 다 계산해서 거기에 대한 무효 전력값 3개를 다 하는 게 아니라 합성 최대 전력이 20kW일 때 그때 역률을 구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보통 부등률 나오고 최대 부하 또는 최대 전력, 최대 부하나 최대 전력이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뭘로 생각해야 돼요? 아, 합성 최대 전력을 구해서 하는구나. 내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영상을 안 보고 혼자 하다 보니까 왜 최대 전력을 개별 최대를 안 하고 왜 합성을 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20이니까 볼게요. 아까 어디가 20이었죠? 여기잖아요. 그래서 A의 유효 전력은 그냥 얼마야? 일단은 9. 그 여기에 무효 전력을 구해야 돼요. 그럼 무효 전력 한 번에 구해볼까요? 유효 전력 어차피 이제 20이니까 하여튼 그렇게 구합시다. Q1은 P 탄젠트 세타, 무효 전력은 P 탄젠트 세타가 되잖아요. 따라서 9 곱하기 10의 3승인데 탄젠트는 역률 1이면 얘가 0이죠. 그럼 얘는 0이 되는 거고, B는 P2로 갈까요? 7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Q2는 P 탄젠트니까 7 곱하기 10의 3승에 탄젠트 코사인의 사인이니까 역률이 0.8이잖아요. 그죠? 0.8이면 0.6이 되겠죠. 나올 거고, P3, 이건 B점, 얘는 B고 얘는 C란 얘기죠. P3는 아까 4죠, 4. 요거 4. 그래서 4 곱하기 10의 3승이고, 그때 무효 전력 Q3는 4 곱하기 10의 3승에 0.6이면 얘 0.8이죠. 그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유효 전력은 20이고, 그 다음에 무효 전력은 얘는 없어지니까 요거 두 개 합치면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얘는 봐봐요. 무효 전력 구하면 얘는 0 나오죠? 그래서 7하고 4를 구했더니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유효 전력은 아까 2만이었고, 무효 전력 집어넣고 유효 전력 곱하기 100하면 88.39가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답이 됩니다. 자, 11번. 요거는 쉬운 문제죠? 1차 전압이 6600, 건수비가 30인 3상 변압기를 구하세요. 첫 번째, 2차 전격 전압을 구하세요. 우리 건수비는 어떻게 구하죠? V2분의 V1이죠? 그래서 V2는 건수비의 역수가 된다라고. 그렇죠? 그래서 건수비 역수. 건수비가 그래서 얼마? 30. 1차 전압이 6600. 그랬더니 얘가 얼마 나와요? 220. 그래서 답은 220 나오고. 자, 이렇게 될 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전력과 역률을 주고 전압 구했잖아요. 그죠? 그때 전류와 2차 전류 구하세요. 1차 전류. 자, 루트 3에다가 1차 전압이 6600이라 그랬고, 역률이 0.8, 전력은 50 곱하기 10의 3승 하면 전류가 나올 거고, 자, I2는 루트 3에다 구해서 구했잖아요. 그죠? 얼마로 구했죠? 건수비에서 220 곱하기 0.8 곱하기 50 곱하기 10의 3승 하면 나오겠죠. 그래서 얘는 5.47, 얘는 얼마? 164.02. 자, 입력을 구하라는 건 피상전력을 구하세요 라고 합니다. 유효전력이 무효전력이 아니라 어차피 전압전류 줬잖아요. 그래서 피상전력이니까 루트 3에다가 전압 곱하기 전류니까 전압이 얼마? 6600. 그 다음에 얘가 얼마? 전류가 5.47. 근데 KV니까 마이너스 3승 하면 되겠죠. 그러면
62.53 kV가 나온다. 자, 이거는 11번은 그래요. 아마 간연도에 이런 스타일은 없었어요. 그죠? 약간 달랐어요. 요거는 간연도 튼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알면 쉬워요. 이런 문제는 그래 이렇게 풀면 돼. 답을 보면 알면 풀 수 있어요. 답을 보면 아 이렇게 푸는구나. 금방 이해 가요. 근데 풀으세요라고 하면 이게 한참 고민을 합니다. 풀면서 자신감이 없어. 왜 자신감이 없을까요? 왜? 이런 유형은 안 풀어봤어요. 안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꽈서 냈기 때문에 쉬운 것 같지만 이런 유형은 안 풀어봤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게 또 사실 쉽지 않다. 자, 그 다음 요건 쉽죠. 지중 매설 방식, 그죠?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세 가지만 쓰라는데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매식, 직접 매설식, 갈로식, 암거식 세 가지. 이건 뭐 어렵지 않으니까요. 간연대 많이 나왔던 거고. 자, 13번도 많이 나왔던 거예요. 100대 5짜리가 있는데 전류가 3A다. 자, 여기 보면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죠? 둘이. 그래서 이 전류에 대한 건데 그 전류계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차동 접속이 아니기 때문에 가동 접속이기 때문에 그냥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1차 전류는 전류계 지시값에다 무슨 값? CTB를 곱해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전류계가 3A 지시가였고 CTB가 100대 5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런 거 말고 이런 스타일이 있었어요. 그죠? 약간 다르게.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여기 전류계가 있는데 이렇게 연결해서 요걸 차동 접속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1차 전류 어떻게 구하는 거죠? 1차 전류. 이렇게 하게 되면 이 A하고 C가 반대 방향이 전류 방향이 반대. 얘는 이쪽으로 오고 얘는 이쪽 가니까 전류 방향이 반대가 돼서 몇 배 더 지시가 된다 그랬죠? 루트 3배 더 지시가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1차 전류는 전류계 지시값인데 루트 3배 더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루트 3 나눠준 다음에 CTB를 곱해야 된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죠? 요거와 간연도 기존에 이게 한 두세 번 나왔고 이것도 간연도에 한 세네 번 나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차동 접속이냐, 차동이냐 아니면 가동이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요게 루트 3배 더 지시가 되는 거고 이건 정상적으로 그냥 지시가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요것도 변형해서 낸 거예요. 전력용 콘덴서 직렬 리액터. 원래 직렬 리액터는 5고접하죠. 그래서 오메가 L과 오메가 10분의 1인데 보통 여기다 5를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직렬 리액터 할 때는 이론상 몇 프로? 4%. 근데 실제로는 얼마? 여기다 플러스 2에서 5%, 6% 한다 그랬죠? 여기서 이제 플러스 2% 여유를 줘서 6% 한다. 그래서 이론상 계산상인데 지금은 3고접하니까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오메가 L은 9분의 1에다가 오메가 10분의 1이죠. 자, 이것도 지금 얘가 11%가 0.11 나와요. 그죠? 그러면 11%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직렬 리액터 용량, 콘덴서의 용량 몇 %인지 구하세요. 단 주파수 변동을 고려해서 2% 여유를 준다고 했으니까 0.12, 11%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0.11, 11%가 돼서 여기에 플러스 2가 돼서 13%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3%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쵸? 이렇게 한다음에 다 쓰지 말고요. 따라서 11%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13% 이렇게 쓰면 돼요. 답은 13. 이런 거는 여러분들가 이해시키려고 쓴 거고 이렇게 계산 답을 쓸 때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요건 사실은 5고주파만 나왔었어요. 5고주파만 나왔었고 3고주파도 설명할 때 3고주파 제거할 수 있다. 만약에 5고주파니까 정상적으로 5를 집어넣으면 되고 3일 땐 3을 집어넣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차수만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거든. 근데 이것도 이제 사실 그렇게 안 풀어봤고 설명만 살짝만 들었다 넘어갔기 때문에 그걸 기억을 해서 문제 풀기는 쉽지 않았을 거다.
자, 요것도 뭐 필기에서 나왔던 거죠. 설비에서. 빙설에 대해서, 그죠? 여기 보면 빙설에 대해서 두께하고 비중, 그죠? 우리 전선 주변에 눈이 쌓인다라고 돼 있죠. 눈이 쌓일 때 빙쇄의 두께와 비중을 각각 구하세요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요. 첫 번째 두께는 얼마죠? 6mm입니다. 6mm. 몇 mm? 6mm. 6mm. 6mm입니다. 6mm. 6mm 같죠? 6mm입니다. 0.6이 6mm입니다. 그 다음에 비중은 얼마다? 0.9mm. 0.9 죄송합니다. 비중은 0.9, 두께 6mm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설비 시간에 사실은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외우기 쉽잖아요. 우리 전력 시간에도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눈은, 빙선은 가볍다. 물에 뜬다. 비중이 낮다. 1보다 작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이것도 쉽지 않았던 문제입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선생님, 그쵸? 선생님, 여기 보니까 조금 전에 0.6이었는데 아닙니다. 6mm입니다. 6mm. 예, 제가 이제 그거는 이제 알아서 제가 딱 해놓을게요. 6mm, 0.9 비중. 비중은 단위가 없습니다. 16번. 자, 이것도 간연도에서 많이 나왔던 겁니다. 이거는 3300 주파수, 초당 사이클이 주파수예요. 길이가 이제 7km, 지중이 있다. 여기에 충전 전류를 구하세요. 충전 전류 보통 1선당 전류인데 오메가 C분의 1에다가 전압 2가 되죠. 그래서 오메가 C2가 된다. 여기서 상전압이고요. 1선당이니까 상전압이죠. 오메가 C고 전압 나오면 무조건 루트 3 나눠라. 그러니까 상이란 말을 안 주면 무조건 성관으로 해석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2파이 곱하기 60에다가 C 값이 0.4. 근데 킬로 매달 다니는데 몇 킬로? 7킬로. 에다가 전압 얼마? 3,300. 6.3 나누면 되죠. 그러면 20.11 암페어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충전 용량을 계산하라. 충전 용량은 두 가지가 있어. Y 결선과 델타 결선이 있는데 보통 아무 말이 없으면 다 뭘로 계산한다? 기본이 Y로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3오메가 C2 제곱인데, 그렇죠? 오메가 CV 제곱 되죠? 왜냐하면 3오메가 C에다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메가 CV 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2파이 곱하기 60에다가 0.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하기 7kg에다가 전압이 3300의 제곱의 kV죠? 마이너스 3승 kV 하면 되겠죠. 그러면 1149.52 kV가 된다. 이렇게 답을 쓸 수가 있다. 자, 17번. 가스 차단기 등을 이용, SF 가스 등을 이용해서 만든 변전소를 이제 가스 절연 변전소 또는 축소형 변전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도시형 변전소 또 이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는 한전, 지점 지하에 보통 이제 배수진 변전소에서 가스를 또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도시형 변전소 이렇게 쓰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특징 5가지만 쓰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간연대 나왔던 거죠?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일단은 절연 성능이, SF 가스가 절연 성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소형화할 수 있다. 그 소형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상당히 단축. 이거 우리가 뭐냐? 공기죠, 공기. 공사 기간을 줄여서 공기가 단축된다. 그 다음에 완전 밀폐되기 때문에 안전성이 높다. 그 다음에 결국 얘 같은 경우는 SF 가스는 공기 차단기에 다르게 다른 차단기에 비해서 소음이 적고요. 그 다음에 환경 조화를,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룬다. 그러니까 공사, 우리가 뭐냐면 설치 면적이 상당히 작거든요. 설치 면적이 상당히 좁기 때문에 이제 주변에 여러분들 만약에 공터에다가 설치한다, 산 중턱에 설치한다라고 보시게 되면 뭐 100평인데 이걸 설치하면 뭐 25평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100평 부지를 만들 필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룬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공기 중 오염물 등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다. 그러니까 공기 중에 오염물을 받게 되면 그 오염물이 다시 뭐예요? 절연을 약하게 만들거든요. 절연을 약하게 되면 잘못하면 이제 그거에 의해서 차단이나 변압기에 문제가 되면 이제 선로에 이상이 생겨서 정전사고가 난대요. 그러나 얘는 절연이 워낙 좋기 때문에 공기 중에 오염물질이 좀 있어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정전사고, 즉 신뢰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소음이 적다는 건 아까 얘기했고요. 전파장애, 또 줄여 공해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러니까 막 코로나 이런 게 덜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죠? 코로나라든가 이 자체에서 이제 방전 현상이 덜 발생하기 때문에 주변에 전파장애 등 공해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래서 이거 외울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소형, 안전성, 주변 환경, 그다음에 신뢰도, 전파장애, 그다음에 공사 기간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선택해서 5가지를 쓰면 됩니다.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예요. 18번 이게 18번 이게 마지막 문제인데 이거는 여러분들 틀리라고 낸 거예요, 사실. 그쵸? 틀리라고 낸 겁니다. 이게 틀려야죠. 근데 12점을 줬어요. 이런 나쁜 것들. 틀리라고 낸 건 한 6.7점에서 끝내지 12점을 냈어요. 근데 이거는 2가지 형태로 풀 수 있어요. 사실 이제 전력 계통과학에 보면은 Z버스, Y버스, 이제 모선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임피던스 모선, Z버스, Y버스를 해서 역행렬을 해야 됩니다. 그 역행렬을 하려면 사실 계산기로 해야 돼요. 그거 입력하는 시간도 꽤 걸려요. 그래서 발송배전 기술사 이런 데 가면은, 그게 몇 분짜리냐? 보통 4점짜리, 우리가 이제 1교시의 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1교시가 10문제, 2교시가 보통 4문제 나오거든. 그러니까 1시간 반짜리예요. 1시간 반에 1교시거든. 1시간 20분이니까 반이 헷갈리네 또. 그러니까 1시간 반에 그 중에 이제 예문제니까 요거 한 개당 최소한은 30분에서 40분 동안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이거를 요걸 풀으란 얘기야. 10분 만에. 그게 틀리란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Z버스, Y버스는 계산하기 너무 어려워요. 계통공학에. 그래서 그걸 또 우리가 또 이해하기도 어렵고 역행 계산이 되는 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최소 1시간 이상 걸려 계산기 다 하려면.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냥 단순하게 임피던스 값 갖고 우리가 이제 계통공학에 Z버스, Y버스 하지 말고 그냥 임피던스 값 자체 갖고 퍼센트 임피던스하고 임피던스를 변환시켜서 전류를 계산하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사고 전류하고 전류하고 고장 전력. 사고 전류하고 사고 전력, 사고 전류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죠. 먼저 계산하기 전에 여기 가만히 보면 1차, 2차, 3차 사고가 난 거죠. 그럼 여기 안에가 이제 폐로가 구성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델타 결선이잖아요. 그죠? 그럼 델타 결선을 뭘로 해야 되냐면 일단 요거를 묶으려면 Y로 바꿔줘야 돼요. 델타에서 못 바꾸고 Y로 바꿔야 됩니다. 요거를 이렇게 Y 결선으로 이렇게 와야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이렇게 오시면 돼. 3차고. 그럼 요거 구할 때 어떻게 구하죠? 우리 회로에서 배웠잖아요. 다 더한 다음에, 그죠? 다 더한 다음에 이거 곱해서 빼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죠. 그죠? 이 3개를 다 더한 다음에 요거 곱해서 나눠주는 거죠. 해볼까요? 그러면 첫 번째, 요 놈. Z1이라 할까요? 퍼센트 Z1은 다 더해. 11 더하기 3.2 더하기 7.8 그리고 11 곱하기 3.2를 곱하면 되죠. 그러면 얼마 나와요? 1.6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퍼센트 Z2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되죠? 다 더한 다음에 밑에 똑같다고 칠게요. 땡땡. 그리고 얘를 구하는 거죠. 둘이 곱해. 그래서 11 곱하기 7.8 했더니 얼마 나온다? 3.9. 자, 이번에 퍼센트 Z3 볼까요? 자, 다 더해. 밑에 땡땡. 그 다음에 요는 2개죠. 그래서 3.2 곱하기 7.8을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얼마 나온다? 1.1345 나와요. 그래서 1.1345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반올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1.13까지 하신 분들이 있고 1.1345까지 하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 하기 나름이야. 근데 저는 다 했어요.
왜냐하면 1.134로 해야 나중에 합성 임피던스 할 때 딱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다 했습니다. 자, 이거 볼게요, 이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개 다 구했어요. 그러면 요걸 합성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요 놈과 요 놈에 합쳐져서 얘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봤을 때 사고점 F점에서 사고 봤을 때는 3차에서 봤을 때는 전류가 이쪽하고 이쪽이 합쳐서 오니까 두 개가 뭐야? 병렬이죠. 얘는 직렬이고. 그렇죠? 자, 그러면 3가 직렬이죠. 그러면 Z 퍼센트 Z3는 직렬이고 1과 2는 뭐예요? 병렬이잖아요. 그래서 퍼센트 Z1 플러스 퍼센트 Z2 퍼센트 Z1 곱하기 퍼센트 Z2가 되겠죠. 여기 나온 값, 여기 나온 값, 여기 나온 값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 그쵸? 그렇게 되면 얼마 나온다? 7.77 나와요. 아하, 합성 임피던스는 7.7이구나.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 7.7 값이 나올 때 여기 가만히 보니까 뭐냐면 요게 들어갔어요. 그죠? 여기 보면 40, 40, 4, 4 이렇게 들어갔죠. 이게 뭐냐? 요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얘는 잡아봐요. 얘는 이렇게 연결된 거죠. 얘는 이렇게 연결된 거죠. 그럼 얘하고 얘는 뭐야? 직렬이란 얘기죠. 이렇게 두 개. 또 얘하고 얘하고 또 직렬이란 얘기죠. 이렇게. 그 4%하고 요거 직렬, 40하고 요거 직렬.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Z1에다가 뭘 해야 되죠? 그쵸? 1번 값 40%를 더해줘야 되고 Z2는 어떻게 돼요? 4% 2번 값을 더해야 되겠죠. 플러스 해야 돼요. 얘도 플러스 40. 얘도 플러스 4. 이렇게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플러스 1 더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상태에서 그러면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얼마 나온다? 7.7. 반드시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요거 직렬이니까 둘이 더해야 돼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3.9하고 1.6 앞에 40 직렬이고 모선. 요게 바로 얘기하는 모선이죠. 모선. 모선과 모선과 직렬되어 있기 때문에 요걸 더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1번과 Z1은 직렬 더해야 되고 2번과 Z2는 직렬이니까 더해서 병렬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1.1345는 뭐가 된다? 병렬. 자, 근데 여기 3번은 사고가 났기 때문에 퍼센트 임피던스 안 줬어요. 그러니까 직렬이 없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단락전류 구합시다.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는 7.77 100에다가 루트 3에다가 154라 그랬죠. 그 다음에 용량은 몇 MV? 100 MV. 여기 보게 되면 154다 154 100MV 기준에서 퍼센트 임피던스를 1, 2, 3, 4%, 40%, 4% 줬다라는 것은 100MV 기준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100 곱하기 10의 3승 했더니 4825A가 단락전류가 생겼어요. 자,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제 두 번째 여기서도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번에는. 왜냐하면 각각의 이제 4825는 전체 전류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I1의 단락전류 병렬이니까 그렇죠? 여기 봤을 때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4825가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온 전류와 여기서 온 전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거 두 개가 아까 병렬이라 했잖아요. 그럼 병렬할 때 어떻게 구하죠? I2라고 할까요? I1부터 구할까요? I1은 자 원래 Z1 플러스 Z2에 누구 게 올라가죠? 남의 분배 전류니까 남의 게 올라가고 전체 전류가 되는 거죠. 여기서 퍼센트 값이에요. 자, 그래서 그걸 계산하면 여기 볼게요. 퍼센트 Z1은 얼마다? 41.6? 41.6이죠? 퍼센트 Z2는 얼마다? 요거죠. 7.9. 자, 따라서 남의 게 7.9가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 전류가 분배되는 거죠. 그래서 770.05가 바로 I1 전류가 사고 전류의 I1이 되는 거고. 그럼 I2는 어떻게 되는 거죠? I 전체 전류에서 단락 전류 전체에서 I1을 빼주면
단락전류에서 이거 빼주기면 I2가 나올 거 아니야. 어차피 합이니까. 그러면 단락전류 얼마? 4825에서 I1이 얼마 나왔어요? 770.05가 되잖아요. 그러면 I2도 얼마 나와? 4053.95. 그래서 1차 전류 구했고 2차 전류 구했습니다. 이거를 어떤 분은 또 분배 전류를 하더라고. 그래서 Z1, Z2 한 다음에 여기 Z1 집어넣고 단락전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 또 구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빼주면 돼요. 굳이 또 분배 전류 구해서 I2 구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I1과 I2 구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어차피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를 이제 오음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구하려면, 왜냐하면 여기 보면 이렇게 퍼센트 임피던스를 Z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식 하나,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퍼센트 임피던스는 CV제곱 PZ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Z 값을 바꿔야 되거든. 그러니까 일일이 다 바꾸지 말고, 일일이 퍼센트 값을 다 바꾸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요걸 Z를 이렇게 내려오면, P가 내려오죠. 아까 100MV, 10의 3승이고, 그 다음에 10 곱하기 아까 154죠? 얘 제곱에, 그 다음에 여기가 퍼센트 임피던스잖아. 그러면 요거만 계산해봐요. 요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요게 2.3716이 나와. 아, 그러면 임피던스를 바꾸려면 어떻게 한다? 퍼센트 임피던스 값에다가 2.3716을 곱하면 오음으로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지금 미리 바꿔버릴게요. 아까 퍼센트 Z1은 그쵸? 여기 1.6이었죠. 그 다음에 Z2는 3.9, Z3는 1.134였잖아요. 자, 거기다가 요거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Z1, 요게 Z1이 되는 거고, 요게 Z2가 되는 거고, 요게 Z3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V1을 구해야 돼요. 이번엔 V1. 임피던스 값 요거 임피던스 값을 구했고요. 이제 각각의 전압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V1의 전압은, V1에 걸린 전압은 I1, 즉 1차 측에 걸린 전압 강화와 3차 측에 걸린 전압 강화를, 사고난 측의 전압 강화를 더하면 V1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V2에 대한 전압은, V2의 전압 강화에다가, V2에 대한 전압 강화에다가 사고난 측에 대한 전압 강화를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V1은 현재 V1에 대한 전압 강화와 그 다음에 사고난 전압 강화를 더해주면 되는 거고, V2는 V2에 대한 전압 강화와 사고난 측에 대한 전압 강화를 더해주면 V1과 V2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공식입니다, 공식. 예. 루프에 대한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우리 아까 델타 결선 있었죠? 그 델타 결선의 루프에 대한 전압 강화 공식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1이니까 1, 2니까 2인 다음에 사고난 측의 전압 강화, 그 다음에 사고난 측에 대한 전압 강화를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압 강화 어떻게 구하죠? I1, Z1, I3, Z3가 되는 거고, 얘는 I2, Z1, 요거는 I3, Z3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I1, I2, I3 다 구했잖아요. 그죠? I3가 뭐예요? 단락전류 아니에요. 그 다음에 I1은 아까 770.05 나왔고, I2는 이거 빼주면 된다 그랬잖아. 근데 Z1, Z2가 우리 Z3가 앞에서 다 계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요. 요거 해서 요거 나오고, 요거 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 구했어요, 이제. 첫 번째 이제 뭐랬냐면, 첫 번째가 사고전류, 단락전류인데 1과 2에서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단락전류에서 1과 2. 여기서 보면 여기 단락전류가 흘렀을 때 1과 2 사이에 흐르는 전류, 요걸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 3, 2, 3인데 일단 여기는 전압이 얼마죠? 4고 났으니까 0이 되겠죠. 요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I는 어차피 전류는 임피던스분의 전압이에요. 근데 그때 전압은 뭐냐면 그 페루에서 1과 2니까 V1에 대해서 VT에 대한 전압차만큼 전류가 흐르는 거죠. 페루에서. 아니, 페루가 흐르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 페루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페루가 구성이 되니까 여기와 여기 흐르는 전류, 여기서 흐르는 전류는 여기와 요 전위차만큼 전류가 흐르는 거죠. 얘와 얘 사이에도 전위차만큼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얘와 얘 사이에도 전위차만큼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자, 사고 전류가. 자, 그래서 일단은 아까 임피던스가 얼마나 했죠? 여기서 보면 11이죠. 11. 1과 2 사이가 11이죠. 얘는 3.2, 얘가 7.8이야. 자, 그래서 요게 11인데 요건 퍼센트 임피던스가 11이죠. 아까 제가 어떻게 했죠? 퍼센트 임피던스 값에다가 얼마 곱하면 임피던스인다 그랬죠? 2. 그쵸? 3716을 곱하면 임피던스 바뀐다 그랬죠? 11이니까 여기다가 2.3716. V1의 전압이 얼마 나왔죠? 요거 나왔죠. VT의 전압이 얼마 나왔죠? 요거 나왔죠. 그래서 V1의 전압에다가 VT의 전압을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1325.91인데 이쪽이 크고 이쪽이 작잖아. 크고 작으니까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전류 방향이 반대로 흐른다는 거죠. 1차에서 2차에 대한 전이차인데 2차 측이 더 전류가 크다는 거죠. 전압이 더 크니까 그때 단락 전류는 사고 전류 1, 2 사이에 흐르는 전류는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1차에서 2차에 흐르는 전압 강화는 반대로 흐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고. 자, 이번에는 1, 3입니다. 1, 3. 자, 그냥 할게요. 1, 3는 1차와 3 사이에 걸린 전압을 얘기하는데 아까 3의 사고 난 측의 전압은 얼마다? 0이라는 거. 그 다음에 거기에 1차와 3차 사이의 임피던스가 아까 3.2였죠? 그걸 임피던스 바꾸려면 어떻게 돼? 퍼센트 임피던스니까 2.376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2, 3, 단락전류, 사고전류 2, 3는 전이차가 2는 요거였죠. 아까 전류가. 전압이. 요게 이제 V1의 전압이고, 요건 V3의 전압. 요거는 V2의 전압이고, 요거는 V3의 전압이죠. 얘가 1, 1과 2의 전압, 1, 3니까 1과 3의 전압, 2, 3니까 2, 3에 대한 전압, 전이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났으니까 0이니까 하고, 그 다음에 임피던스가 퍼센트 7.8이니까 요걸 임피던스로 바꿔주려면 2.376.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 사실 요게 좀 어려웠을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색다른 거예요. 전체도 다 색다롭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1차, 2차 사이에 흐르는 전류. 그 1차, 2차 흐르는 전류는 근데 2차 측이 더 크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된다니 전류가 반대로 흐른다는 얘기고 1차, 2차가 아니라 2차에서 1차로 간다는 이런 개념이죠. 그 다음에 1차, 3차는 나왔고 2차, 3차도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고장 전력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장 전력은 피상값이니까 3i제곱 r이면 유효 전력, x는 무효 전력, z가 들어가면 피상 전력이죠. 자, 그러면 3에다가 i 여기 보면 1, 2 사이에 된 거니까 1, 2 사이에 사고 전류, 1, 2 사이에 사고 전류 요거죠. 요거. 그래서 요거 끌고 내려오면 돼요. 그래서 그다음에 임피던스 Z 1, 2니까 아까 임피던스가 11이었죠. 11에다가 2.3716 곱하면 퍼센트 임피던스가 임피던스가 된다 그랬고 그래서 마이너스 6승하면 되겠죠. 그러면 157.59가 되는 거고 이제 됐겠죠. 여기 보면 이제 1, 3 또 3, 1 같은 말입니다. 자, 3에다가 1, 3 사이에 흐르는 전류. 아까 1, 3가 2090.81이니까 왔고 거기 제곱에 자, 그다음에 임피던스 아까 3.2였는데 거기 퍼센트 임피던스니까 2.37 곱해서
Z가 구하면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육수하면 99.91. 요번에 투수리 사이의 고장 전력은 투수리에 대한 고장 전류에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 임피던스 값. 그러면 3i 제곱R.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 어디 갔어요? 요거 2729.28. 요거에다가 7.8. 요건 퍼스 임피던스에다가 요거 곱하면 되고 마이너스 육승하면 MVA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413.38. 자, 결론은 굉장히 어려웠었다. 그죠? 사실 요 18번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또 내기가 상당히 부담 가는 문제. 왜냐하면 합격자가 너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요거는 어려운 문제. 12번 날라갔어. 요것도 어려워요, 사실. 요거는 쉬운 거고요. 요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요것도 어려운 거예요. 요거는 쉬운 거고, 요거 쉬운 거고, 요것도 사실 내가 볼 땐 쉽은 것 같지만 막상 절반 정도밖에 못 봤어요. 그러니까 반은 어렵다. 요거는 쉬운 거고, 요것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시퀀스. 요건 좀 쉬운 거고, 요거 쉬운 거고, 요거 어려운 거고, 요거는 뭐 쉬운 거고, 요건 어려운 거고, 요건 쉬운 거고, 요것도 조금 절반도 어려운 거고, 요것도 어려운 거고. 그래서 점수를 합쳐보니까 58점에서 63점대예요. 대부분 다. 57점 이렇게. 55점, 56점 그 사이. 근데 합격자가 거의 안 나온 거죠. 아마 40점대 맞은 분도 많을 거예요. 근데 합격 되신 분들도 대부분 62점에서 63점 사이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었다. 자,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